네,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막장 며느리 김은경 신우이의 폭로입니다. 폐륜당 대표의 판박이 혁신위원장인가? 작가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신우이 실명 작성, 남편 자살 미스터리, 시아버지 사업체 명의 몰래 전환, 새어머니 상속 포기 강요, 금감원 부원장 조이군만 챙겨.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친형수에게 쌍욕을 한 폐륜당 대표의 판박이 폐륜 혁신위원장 이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호남 출향민 가족 출신으로 독일 마나임 대학에서 가족들 뒷바라지 덕에 박사 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고 금감원 부원장까지 오른 김은경의 남편과 시부모 때 정황이 신우이에 의해 폭로됐다. 작가 겸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김진아라고 신분과 필명을 밝힌 이 신우이는 브런치 스토리라는 블로그에 혁신위원장 김은경의 노인 폄하는 그녀에겐 일상이다 제목으로 충격적인 김은경 막장 며느리 스토리를 공개했다. 김진아 씨는 서울무학여고 김은경과 동문, 덕성여대를 나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킴스 패밀리 인 아메리카를 쓴 저자이다. 20년 전 도미한 그녀는 무역업을 하는 남편, 2녀 1남, 장녀는 의사, 차녀는 로스쿨 재학 중, 아들은 학생과 함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 엘리컷시티에서 거주하며 블로그와 한인신문에 글 쓰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7월 17일자 인터넷판에는 그녀의 미국 시골 생활 칼럼 김진아의 살며 생각하며 산딸기가 술에 취한 날이란 제하의 글이 실려있다. 김 씨가 8월 6일 작성한 폭로 내용은 사별한 남편의 자살과 관련한 의혹이 첫째다. 그녀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언론에서 제기한 거액의 서울 강남 부동산이 바로 이 남편이 일군 것이다. 다음은 그녀 친정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언니 동생 했던 여자를 새어머니로 맺어준 뒤 남동생들과 함께 그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으며 아버지 사후에는 바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아버지 사업체를 남편이 도우며 자신의 학업과 아이 양육을 도맡았었는데 남편 사망 후 이 사업체 대표 명의를 자기 남동생으로 바꿔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부모는 이를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상법 전공 박사 며느리가 철저하게 작업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시아버지는 남편과 똑같은 아파트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김은경의 18년 시부모 봉양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녀가 상가에서 한 일이라고는 금감원 부원장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 챙기는 일이 유일했다고도 신우이는 적었다. 다음은 그녀가 쓴 글 전문이다. 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입니다. 그녀가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까지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들였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라고 말한 내용을 보고서 이는 도를 넘는 행위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기에 글을 쓰게 되었다.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쉬 눈을 감지 못하셨다.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이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다.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부는 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우셨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임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했다.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했다고 그 당시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생전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주선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하셨던 분이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김은경이 그 당시 법대를 나왔기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각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셨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며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셨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셨다. 박사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시댁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며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건은 2006년 1월에 일어났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땡땡땡땡. 하지만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랑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요. 자, 어떤 말이 진실일까?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다.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가지고 계셨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이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등에 발언을 하며 믿기지 않다는 말을 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는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요.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를 바로 처분하더라.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며 강남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셨겠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고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결국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연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며 그 끈을 이어나가셨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김은경이 선산에 묻혀 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살에 치며 거절을 한 장본인이 김은경이고, 이번 노인 폄하 논란의 시작이 된 그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다. 이번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은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저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통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원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승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이 한낱 사랑 타령이라는 거짓으로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미비한 글이지만 널리 알려달라.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미국에서 김지나 드림. 이 글은 현재 SNS에 급속히 확산 중이다. 김은경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겠지만 신우이의 실명 폭로로 인해 그녀의 낭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족 간의 분쟁이고 의혹이라 법적 소송, 처벌에선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교수직 사퇴 요구 등 거센 도덕적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혁신위원장의 발판으로 달려고 했 금배지의 꿈도 깨끗이 날아갔다. 자,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섬뜩하네요. 무서운 분인데 김은경. 예, 이 김은경 시누이의 글이 이게 뭐 거짓이다 이런, 일단 이분이 그냥 막 사는 분이 아니고 미주 한국일보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데 자신의 이름과 필명을 공개하면서 썼어요. 그만큼 이 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겠죠. 미주 한국일보는요, 저도 미국에서 뭐 6, 7년간 살았지만 미국에서는 미주 한국일보가 최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조중동이 메이저지만 미국 교포들은 한국일보가 메이저예요. 그 다음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등등 있지만 그만큼 여기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한다는 건 미국에서 말하자면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이런 글을 쓰는데 거짓을 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쓰는데 거짓을 쓰면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이 역풍을 맞을 텐데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적으로 약간의 감정적 보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글 맥락은 저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김은경이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인 폄하 발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합리적이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노인 폄하 발언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김은경이 얘기했거든요. 그 대목에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거나 지은 죄가 있거나 있으니까 그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그러니까 어르신, 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근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컴플렉스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시부모를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시부모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시부모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역할한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읽으면 신우이의 이 글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시아버지가 읽은 그 회사를 그냥 통째로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며느리한테 뺏긴 게. 그리고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자살했는데 결국은 그 며느리 때문에 자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자, 그러니까 김은경의 자식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0살 때 자살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전에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결정적으로는 싸워가지고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싸워서 그냥 홧김에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뭔가가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안 했다는 거. 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무슨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나가더니 뛰어내리더라. 어쩔 수, 부부싸움은 핸터인지라 나가보지도 않았다. 근데 그렇게 됐더라. 근데 가족들이 부검하자 그러면 그래 부검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검을 극구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상해요.
부부 싸움 일단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1~2살짜리 애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무슨 저 엄마한테 억하심정이 있다고 알리바이를 죽은 아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1~2살짜리 애가? 그냥 본대로 느꼈는 대로 얘기했어요. 부부 싸움한 건 사실. 자, 그러면 투신 자살한 거 사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발적으로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뛰어내렸느냐? 그러면 부검을 반대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불길한 추측입니다만 뭔가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 작업이. 또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검을 반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정신없게 하는 무슨 주사라든지 아니면 어지럽게 하는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거라든지.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홧김에 그냥 그게 약물이가 됐든 스프레이가 됐든 주사바늘이 됐든 열받아가지고 확 했는데 정신을 잃고 막 뛰어내리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밀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제 추측이에요. 나가니까 어딜 나가! 그러고 나가서 그냥 막 정신없는데 그냥 차라리 죽어라 그러고 그냥. 아니면 조력자가? 아니 그냥 제가 영화 보고 추리하는 겁니다. 조력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하도 왜냐면 이재명 주변에요. 석연치 않은 죽음이 6명 있잖아요. 석연치 않은 죽음. 그러면 여기 김우경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근데 그 회사와 재산을 다 자기 김은경이 남동생으로 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여기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이제 추리소설 그런 또 비슷한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가사 크리스티, 시드니 셀던 이런 걸 많이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죽음의 범위는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원한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돈이 일단 관계가 돼 있습니다. 김은경이 돈 결국은 빼돌린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전생 일군 회사를. 돈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는 뭔가 원한 관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데 부부 이상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3가지 추리소설에 나오는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추리소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검을 안 하는 거. 부검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이태원 사고 때도 부검하라고 그렇게 제가 뽕평에서 주장했잖아요. 근데 부검을 안 하고 쓱싹쓱싹. 그거 이상해요. 그거. 왜 부검을 안 하느냐. 이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그 의문사 했는데 시체가 나왔다는데 부검을 안 해. 그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그리고 쓱싹쓱싹 그냥 빨리 화장해버리고 그거 이상해요. 부검을 안 할까?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가족이라면 억울해서라도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부검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은경 남편도. 근데 유독 김은경은 부검하지 말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법학 로스쿨 교수고 법학 교수고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또 빠꿈이지. 부검하면 또 뭐가 나올까봐. 그럼 자기가 또 연루될까봐. 그랬을 수 있죠. 저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왜 부검을 안 했는지. 왜 시아버지의 재산을 왜 자기 동생한테로 서둘러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왜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18년간 어떻게 정성껏 모셨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기 직전에 무릎에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거품 물리게 침이 젖게끔 했다고? 그런데 30살짜리 애 입에서는 부부싸움 했다는 게 나왔잖아.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 이상하고요. 부검 안 한다는 거 그 안 하도록 주장한다는 게 이상하고요. 재산 빼돌린 거 이상하고요. 자, 그러면 시드니 셀던한테 물어볼까요? 아가사 크리스티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래도 알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추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혁신위원장이 되고 혁신위원장도 노인 폄하 발언하고 그러고도 사과할 필요 없다고 처음엔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사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막판에 하도 문맨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사과했는데 이 뒤에는 이재명이가 조용했어요. 그때까지. 이재명은 왜 조용했을까요? 휴가 핑계대고 조용했더라고. 저는 그래서 김은경이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이 둘의 관계 있지 않나? 그냥 훌륭한 사람이어서 모셔왔다고? 근데 이 수법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주변에 이렇게 죽어나가 자빠지냐? 이재명은 그 뒤에 조폭이 어른거리고 그럼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렇게 약점을 공유하고 이런 사이야.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남자고 여자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 이재명도 비정상적, 김은경도 비정상적인데 이렇게 둘이 대표고 혁신위원장이고 이재명이 김은경을 갖다 꽂았고 이 논란이 있는 와중에 며칠간 이재명이 휴가 핑계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있는지 아무 관계가 없는지 요거 네티즌들이 조사 이제 나올 겁니다. 네티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찰 경찰에서도 김은경 이거 뒤에 다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산뿐 아니라 다 조사해야 돼요. 아 무서워.